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8월 25일 북한은 선군절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 선군절을 맞아서 26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괌을 포격하겠다는 그 말과는 달리 그 동해안에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그날 그 김정은은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는 작전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를 하면서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 공개적인 협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북한은 지금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일 시절부터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군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군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을 앞세운다는 뜻인데요. 사실 북한은 선군 정치가 아니라 노동당 그 정치였죠. 모든 일에서 그 당이 그 혁명에 그 전위 조직으로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 군과 모든 그 이 사회 단체와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것이 북한의 원래 그 정치 체제인데요.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대규모 아사 사태가 나고, 그리고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 통행증을 떼지 않고 이 엄청나게 이 이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은 그 선군 정치를 내세우게 됐죠.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내세우게 됐죠.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군이 우선이었고, 민간인에게도 그 군법을 적용해서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파쇼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1990년대 그 중반입니다. 대규모 아사 사태가 났던 그때인데요. 그래서 군인들의, 북한의 인민군인들의 횡포가 크게 달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 농촌에서 이 요즘과 같은 가을철이 되게 되면 그 옥수수가 이제 알이 생기고, 그 다양한 그 농산물들이 이제 그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파서 훔쳐내는 경우에는 군법으로 해서 현장에서 즉시에 뭐 사살한다거나 이런 그 원칙들을 그 내세웠고요. 그리고 농장에 그 비료를 싣고 가는 그 트랙터에는 그 북한 군인들이 그 네 곳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무장 보초를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밭에도 무장 보초를 군인들이 서게 됐죠. 이렇게 이제 군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군인들의 횡포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북한 군인을 가리켜서 공산비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군이 아니라 노동당이 수령의 혁명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조직으로서 혁명의 참모부 역할을 했었고요. 모든 분야에서 노동당의 그 지도력이 중요했었죠. 그리고 노동당을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의 혁명 조직으로 규정한 당규약이 있었고, 노동당은 북한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체였음은 뭐 의심할 바가 없었죠. 그러다가 1994년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더 이상 노동당의
그 권력이 최고의 정치 권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김정일은 국방위원회가 북한 내 최고 결정기관으로 그 자리 잡으면서 그 북한의 노동당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국방위원회의 역할보다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현재까지는 군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또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같은 것을 계속 이제 자주 일으키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선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과거에는 당이 그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면 1998년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이후에는 내각의 기능이 강조되고 당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동당이 그 군보다는 그 아래에 있어 보이는, 그래서 당의 기능이 무용지물이라는 이 판단이 대두된 적도 있었는데 북한군은 당의 군대라고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가 당을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 군대에 의해서 보위사령부라든지 이런 그 군대 조직들에 의해서 당 간부들이 막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군 정치가 좀 더 당의 의에 있지 않나, 이런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을 보게 되면 혁명의 주도 세력인 조선노동당이 군과 내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군대가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군대가 노동당 간부들을 마구 총살도 하고 추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8월 25일은 선군절이고 김정은은 그 선군절을 맞아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대한민국의 동해를 위협했고 또 서해 쪽이죠.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노골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해력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김정은을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 너무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의 시청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